안녕하세요, 롱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개, 그리고 이번이 3번째 영상인데요. 그래도 조금씩 몇몇 분들이 다 제 지인이긴 합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조회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SNS로 홍보도 하고 채널 열었다고 하면 구독자 수가 한 5명 정도는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뉴스나 신문, 그리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새 왜 이렇게 시끄럽고 국민연금, 나는 나중에 정말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는 다 소진돼서 내가 못 받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팩트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뉴스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2062년에서 2057년으로 3년이 줄어들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기존의 3차 재정 전망까지만 하더라도 2060년이었는데 이게 4차 전망에서 2057년으로 3년이 줄어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고령화, 두 번째로 저출산, 그리고 세 번째는 저성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성장이야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임금 상승률도 이미 3%에서 2%대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저출산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연금 가입자 수가 올해 2182만 명에서 70년 뒤에는 1019만 명대로 확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가입자 대비 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6.8%에서 2068년에는 124.1%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해 하시겠죠?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기금 소진 시점이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몇몇 전문가들은 이미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로 합계 출산율을 보면 되는데요. 이 자문단에서 원래 전망치를 내놓을 때는 합계 출산율이 1.05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1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걸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난 1분기 합계 출산율이 1.07명이었는데 그게 1년 전에 비해서 벌써 0.1명이 줄어든 수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계속 줄어들다 보면 기금 소진 시점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가장 좀 우리들에게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가입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에 내가 월평균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퇴직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45%다 하면 내가 만약에 평균 가입 기간 동안에 월 평균으로 100만 원을 벌었다면 퇴직 후에는 내가 연금으로 4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득 대체율이 처음에 국민연금이 만들어질 때는 70%로 지정을 했었다가 1에서 3차 재정 전망으로 바뀌면서 40%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소득 대체율이 45%였지만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고작 소득 대체율이 40%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요즘에 용돈연금이다, 막걸리연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득 대체율이 45%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최소 50% 이상은 돼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쪽도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50%까지 끌어올리기는 약간 좀 무리수인 상황이긴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은 생각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내가 국민연금을 받고 싶다면 보험료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겠네, 당연한 생각을 드실 것 같은데요. 역시 자문단의 개편안에도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2가지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소득 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대신에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를 1.8%포인트 높이자라는 겁니다. 현재가 9%니까 내년에는 10.8%의 보험료율이 책정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030년대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최대 18%까지 올리는 방안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대신에 2028년까지 13.5%까지만 보험료율을 높이고 그 다음부터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안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자, 어느 쪽 이게 조삼모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돈을 조금 더 내는 대신에 소득 대체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결론은 우리의 보험료율이 조금은 올라가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숫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OECD 18개 국가 중에서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평균이 18%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9%니까 좀 적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도 다른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도 올린다고 하면 반발이 심한데 국민연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을 갑자기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적 거부감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자꾸 공론화가 되고 내가 내는 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라는 불신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불신 때문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야, 이참에 국민연금 그냥 폐지해버리자 라는 얘기까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두 번째로 열받았다는 것, 더 많이 내라고는 하는데 연금을 받는 시점이 더 미뤄진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수급 개시 연령, 그러니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2043년부터는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열받아 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그나마 조금 완화가 된 거예요. 애초에는 68세까지 상향 조정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워낙 거부감이 심하다 보니까 67세로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주요 골자들은 이런 겁니다. 소득 대체율 첫 번째 중요하겠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보험료율을 지금으로서는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 개시 연령이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개편안 중에 하나이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결정을 하게 되죠. 정부의 최종안이 9월 말까지 확정되고 정기국회에서 한번 다뤄질 예정이거든요. 과연 정부의 최종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과연 나는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그리고 몇 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얼마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만들다 보니까 좀 한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경제 이슈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꼭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